네, 안녕하세요. 김균영입니다. 이번에는 그 론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론의 종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미 설명을 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 QM 대 non-QM. 그러니까 이게 그 론을 받으려면 내가 돈을 충분히 잘 갚을 수 있다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즉,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돈이 나온다. 이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인컴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인컴이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그 월급을 받는 이 샐러리맨들의 경우는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인컴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거나 또는 캐시 잡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충분히 인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도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인컴이 순수하게 텍스 리턴한, 그러니까 텍스 보고에 나온 인컴만 가지고 그것으로 충분히 내가 론을 받을 수 있다. 그런 QM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이게 non QM이 됩니다. 차이는 QM보다 non QM이 대략 1.5에서 2% 정도 이자가 비쌉니다. 네, 그거가 있고요. 뭐 나머지 짜잘한 차이들도 있지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원칙은 비슷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컨벤셔널 대 FHA라는 론이죠. FHA는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약자입니다. 즉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흔히 모기지 이러면 뭘 얘기를 하느냐? 컨벤셔널 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거를 컨벤셔널 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컨벤셔널 론의 기본은 30년, 그 밑에 요 앞에 보시는 화면에 밑에 픽스드가 있는데 30년 고정이자 끝. 이게 컨벤셔널 론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론은 국가에서 주죠. 가 아니고 국가에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그 랜더들이 있고 그 개인 랜더들이 이 이제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니맥, 프레디맥 이런 곳에서 그 룰을 정해요. 그 모기지 론을 주는 조건은 이렇고 월급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걸 정해서 그거에 맞으면 QM 론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넌 QM이거든요. 그런데 컨벤셔널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이 QM 론하고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랜더들은 돈을 랜딩을 해서 빌려준 다음에 그냥 그거 묶이면은 큰일 나서 30년 동안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랜딩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그거를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세컨 마켓이라고 하는 그, 그 페니맥, 프레디맥 이런 데다가 그 론을 판매를 해서 다시 그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론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론. 이게 그 QM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QM은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얘들이 정한 룰. 그러니까 이게 프레디맥 뭐 이런 그 세컨 모기지 마켓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정한 룰에 맞는 것이 QM론이고 그리고 거기에 정한 거에 맞춰서 내가 그 모기지 랜더로서 바로 얘기해 준 론을 그 시장에 판매하는 그냥 일반적인 론을 통칭해서 컨벤셔널 론이라고 하는데 이 FHA와 차이는 FHA는 여기에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는 국가기구가 개입을 하는 거고 컨벤셔널은 그런 거 없이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 랜더들 그냥 은행들 이런 것들이 론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FHA는 여기에
개인이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국가에서 룰을 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를 들면 파이커 스코어도 좀 더 뭐 600점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든가, 또 그 다운페이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는, 집을 사는, 이게 이제 FHA론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컨벤셔널은 이 국가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Fixed and ARM인데, Fixed는 말 그대로 고정 이자죠. 내가 처음에 받은 이자가 그대로 30년 가는 거고, ARM은 Adjusted Rate Mortgage가 돼요. Adjustable Rate Mortgage.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바뀝니다. 뭐 5원 이러면 5년 동안 일단 조용히 가고, 그 다음에 매년 이자가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 ARM은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이자가 낮아졌다고 론의 이자율을 낮출 이유는 없잖아요. 굳이 이미 내 그물망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ARM 때문에 뱅크럽시 가는 경우도 꽤 생기고, 이걸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하는데 파산이죠. 디폴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ARM, 그러니까 Adjustable Rate Mortgage, 변동금리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론을 받으실 때는 그냥 픽스드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모기지, 리버스 모기지, 리파이넌스, 이 세 가지. 이거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모기지는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다음에 리버스 모기지는 62세가 넘었을 때, 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해서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집을 맡기고 돈을 받을 때, 이게 이제 리버스 모기지고요. 리파이넌스는 이자율이 낮아져서 내가 이자율을 좀 낮추려면은 모기지를, 회사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럴 경우, 뭐 회사를 바꾸지 않더라도 모기지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 1%만 낮아져도 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선 수수료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요. 몇천 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 이상 낮아지고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면 리파이넌스를 당연히 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간단한 전보론이라는 건 뭐냐면, 동네에 따라서 맥시멈으로 정해진 리밋이 있어요. 론을 줄 수 있는 리밋.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같은 경우는 94만 2천 불인가 그렇거든요. 그거 넘으면은 론을 못 주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 넘으면은 이자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론, 그러니까 정해진 리밋을 넘어가는 론을 전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차이는 없어요.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거. 그다음 그 밑에 보시는 인터레스트 온리. 이거는 뭐 이자만 내는 거죠. 당분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이자만 내고, 나중에는 이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나가는 그런 론을 인터레스트 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다양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는 myenjoylife.com 이거거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